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3 애욕의 갈등 속에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욕의 갈등 속에서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4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13 애욕의 갈등 속에서 나는 졸업을 1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축산사를 주 논문으로 하고 부 논문으로는 조선우의 지방적 체계 연구와 이 밖에 몇 가지를 선택하였다. 조선축산사는 내가 알기에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인 듯 생각한다. 이 연구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역대의 고서를 모조리 섭렵하지 않고는 연구할 수 없었다. 도저히 북경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음해 7월달 학위방학에 귀국하였다. 서울 총독부 도서관이나 고서점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하여 논문의 뼈다귀를 줄여보았다. 초가을 북경에 갔다. 다음해 3월달에 논문을 제출하였다. 일본의 군정하에 있는 북경대학의 교수진은 실력과 실계가 있는 학자들은 당시 장산이 계리민이 하면서 오지로 피난해버린 후였고 교수진에는 일본인 교수도 몇몇이 끼어 있었다.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 고국으로 돌아와야 할 나는 S가 붙잡는 안타까운 강요에 그대로 북경에 머물지 않을 수가 없었다. S가 육박하는 애욕과 R이 주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에 나는 두 애인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나는 흐리멍텅한 모성으로 두 여성을 점유하고 어색하는 세상에 흔히 보는 남성들의 야욕과 흡사통하는 것이 있어 나 자신이 비열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는 수 없는 사랑의 불장난에 내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R이나 S나 놓치기는 아까운 여인들이라는 것에 나는 하는 수가 없었다. 세상에는 나의 경우에 처했을 때에 R과 S를 동시에 점유할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곤 하였다. 또한 일부제는 어떤 깍쟁이 사회주의 신봉자가 악을 쓴 것인가 하는 원망도 하여보곤 하였다. 나는 세상에 R과 S를 같이 입적시키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부부 단위로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신방에서 첫날 밤을 한 자리에서 마치고 셋이 일생 같이 살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엄청난 이상을 추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심정에서 대학원에 머물러 보는 우거를 하게 되었다. 식수가 나쁜 북경의 소치인가 나는 또 나병의 진행을 감각하게 되었다 라고 챕터 13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난해한 단어에 대하여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졸업을 1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축산사를 주 논문으로 하고 부 논문으로는 조선우의 지방적 체계 연구와 이 밖에 몇 가지를 선택하였다라고
챕터 13을 열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졸업 1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했는데, 졸업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규정에 따라 일정의 교육과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기에 앞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교수에게 제출해 심사를 받는 논문을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축산사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축산산업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주 논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후의 지방적 체계 연구라고 해서 부논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조선 토종소의 각 지방별로 체격 발달을 분석하여 연구하는 것을 부논문으로 썼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축산사는 내가 알기에는 아직도 미개척 분야인 듯 생각한다. 이 연구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롯한 역대의 고서를 모조리 섭렵하지 않고는 연구할 수 없었다. 도저히 북경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해 7월달 학위방학에 귀국하였다. 서울 총독부 도서관이나 고서점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고서를 수집하여 논문의 뼈다귀를 추려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개척 분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분야나 지역 따위가 아직 개발되거나 연구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라고 하는 것은 1145년에 김부식이 기전체로 엮은 50권 10책의 사설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은 1285년에 불승 이련이 지은 5권 3책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온 오래된 책, 그리고 섭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너 찾아다닌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책을 널리 읽거나 다양한 경험을 쌓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학위방학이라고 했는데, 학위방학은 여름의 더울 때에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을 쉬는 일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일제가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36년간에 걸쳐 우리나라에 두고 통치하던 기관을 총독부라 할 수 있겠고, 온갖 출판물이나 기록물들을 모아 보관해두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하는데, 현재의 국립도서관의 전신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을 북경에 갔다. 다음해 3월 달에 논문을 제출하였다. 일본의 군정하에 있는 북경대학의 교수진은 실력과 실계가 있는 학자들은 당시 장산이 계리민이 하면서 오지로 피난해버린 후였고, 교수진에는 일본인 교수도 몇몇이 끼어 있었다.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사변 중에 점령지역의 군사령관이 임시로 행하는 통치 행위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경대학이라고 나왔는데요. 북경대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937년 노구교 사변 이후 북경대학은 칭화대학, 남계대학과 함께 장사 임시대학을 구성하였다가 다시 쿤밍으로 이전하여 국립선합연합대학으로 개칭하였으며, 항일전쟁 승리 후 1946년 10월 북평에서 복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학력을 부풀렸다는 논거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농림학교 학적부에 의하면 1937년은 이리농림학교 3학년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거가 될 수 있는데, 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교수들은 장산이 계림으로 도피를 하였지만
아직도 일부는 남아있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원 시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계라고 하는 것은 쓸개의 방언이 되겠고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 호남성의 성도로서 창사는 둥팅호 남쪽 50km 되는 곳에 있으며 샹장강의 면에 있다 하겠습니다. 1955년 신석기 시대 유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가장 오래된 이름은 청양이고 한대 이래로 임상현으로 불렸다 하고 있고요. 창사로 불리게 된 것은 589년이고 그때 이곳은 담주의 주청소재지라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터 중국인들은 하늘 아래 가장 중국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연으로 구일인을 꼽았다고 합니다. 구일인은 개수나무 꽃이 피는 9, 11월이 가장 아름답다 하고요. 거리에 꽃향기가 은은하게 펴져서 구일인이 한층 더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합니다. 구일인은 3개의 산, 2개의 동굴, 1개의 강이 유명한데 3개의 산은 샹비산, 푸보산, 대차이산이고 2개의 동굴은 노저암과 칠성암, 하나의 강은 구일인에서 양쉬까지 이어진 리강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라고 하는 것은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깊숙한 땅을 이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을 피하여 있는 곳을 옮겨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야 할 나는 S가 붙잡는 안타까운 강요에 그대로 북경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S가 육박하는 애욕과 R이 주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에 나는 두 애인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가 육박하는 애욕과 R이 주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에 했는데 여기서 육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가까이 다가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육체로 압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인계로 마음을 휘어잡는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애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애착과 사물에 대한 욕심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흐리멍텅한 모호성으로 두 여성을 점유하고 어색하는 세상에 흔히 보는 남성들의 야욕과 흡사 통하는 것이 있어 나 자신이 비열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는 수 없는 사랑의 불장난에 내 몸을 태워버리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흐리터분하고 알쏭달쏭한 말이나 태도의 성질을 뜻하며 흔히 애매모호하다는 말을 쓰는데 일맥상통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색을 지나치게 탐함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보다 크게 품은 욕심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너절함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나 S나 놓치기는 아까운 여인들이라는 것에 나는 하는 수가 없었다. 세상에는 나의 경우에 처했을 때에 R과 S를 동시에 점유할 수는 없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곤 하였다. 또한 일부제는 어떤 깍쟁이 사회주의 신봉자가 악을 쓴 것인가 하는 원망도 하여 보곤 하였다라고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일부제라고 하는 것은 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제도 그리고 사회주의 신봉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을 해소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체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 및 운동을 옳다고 믿고 받드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R과 S를 같이 입적시키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의 부부 단위로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신방에서 첫날 밤을 한 자리에서 마치고 셋이 일생 같이 살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엄청난 이상을 추궁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심정에서 대학원에 머물러 보는 우거를 하게 되었다. 식수가 나쁜 북경의 소치인가 나는 또 나병의 진행을 감각하게 되었다라고 챕터 13을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적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법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단위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의 구성원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가 거처하도록 새로 꾸민 방을 말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 등을 밝히기 위하여 상대에게 이것저것 끈질기게 물어보는 것, 이것을 추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 소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까닭으로 빚어진 바, 나의 소치다, 나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의 자극을 느끼거나 알아차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챕터 13을 정리해보자면 졸업을 1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하여 일시 귀국하여 조선총독부 도서관이나 고서점을 찾아다니며 관련 책을 모조리 섭렵하여 논문의 뼈대를 세우고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약삭빠른 교수들은 장사나 계림으로 피신하고 남아있는 교수로부터 논문을 인정받아 졸업을 했는데 6탄 A욕으로 S로 하여금 대학원에 진학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었고 S와 R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다가 둘 다 같이 사는 방법을 왜 없는 거냐며 사회제도를 탓하기도 하고 허망한 망상을 꿔보기도 하였지만 북경의 나쁜 식수 탓인지 또다시 나병이 발병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고고한 인격도 순애보적인 사랑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나운 시인의 소시민적인 인간상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06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14 영원히 가버린 여인 S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